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해야 될 공동체 훈련, 공동체 게임에 대해 앞서 여러분이 2주 동안 여가와, 레크리션에서 배웠던 이론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점검을 해드릴 거예요. 점검을 해드리면 여러분이 그거를 가지고 기말 시험을 볼 수가 있죠. 기말 시험은 되도록이면 대면 시험으로 보려고 하는데 여의치 않으면 이제 비대면 되겠지만 제 구상은 대면 시험을 봐서 다 같이 시험을 떨어져서라도 다 볼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론을 철저히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여가 및 레크리에이션에 이제 오늘 해야 될 것은 여가 및 레크리에이션에 대한 이론 정리를 할 겁니다. 오늘은 하나씩 나눠서 보는데요. 3시간 중에 앞에 대목에 공동체 훈련이나 게임은 이제 그 그림만 보면 되고요. 그 내용은 잘 이해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 내용을 보시고 지금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이제 또 시험을 보셔야 되니까 시험에 대한 준비도 2주 동안에 걸쳐서 하나씩 보여드리는 거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면서 캐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가 및 레크리에이션의 이론 정리 이번 시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 정리에 앞서 이론에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것, 여가에 대해서 먼저 하는데요. 여가에서 배워야 될 개념,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이런 처음 시간에,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가의 개념에는 4가지 개념이 있다. 그 중에 시간적 개념, 시간 개념으로서의 여가, 시간 개념으로서 여가에서 꼭 중요해야 될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여가는 우리 생활 전체 안에서 모든 의무와 책임과 기타 실제로 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제외한 나머지의 자유로운 시간이다. 제가 여가에 대해서 24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24시간이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24시간 중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24시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24시간 중에 우리가 빼먹어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모든 의무와 책임과 실제로 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제한 나머지의 자유로운 시간. 모든 의무와 책임. 그러면 24시간 중에 제일 하는 게 일이라는 게 있었고, 일은 여러분이 뭐가 있었죠? 일은 공부. 그랬었죠? 공부라고 그랬었죠? 공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세면 시간, 세면 시간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였죠? 그렇죠. 세면, 밥 먹고 자고, 자는 시간, 수면 시간,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죠? 아, 그렇죠. 이동거리 하는 이동 시간, 움직이는 시간, 등등등등 이렇게 제가 나열했죠. 이거는 의무와 책임이 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활동들이에요. 활동들을 뺀 나머지의 자유로운 시간에 하는 게 여가랬어요. 그 자유로운 시간. 그래서 시간이라고도 했었고 자유로운 시간이라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그 시간적 개념은 그겁니다. 시간과 2글자로 하면 시간이고 4글자로 하면 자유시간이고 6글자로 하면 자유로운 시간이다. 활동 개념으로서 여가는 어떤 것이라고 그랬죠? 네, 그렇죠. 자유시간에, 지금 말씀드린 자유시간에 행해지는 자발적 활동이라고 했어요. 자발적 활동. 자발적 활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발적 활동. 이거는 타의적인 게 아니라 자발적 활동입니다. 여가는 개인이 직장이나 가정사회에서 과해진 의무로부터 해방되었을 때 휴식을 위해서, 기분 전환을 위해서, 또는 이득과는 무관한 지식이나 능력의 양성, 자발적인 사회 참여, 자유로운 창조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오직 자발적으로 행해지는 활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직 자발적으로 행해지는 활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자발적인 활동. 타의적인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해보고 싶어서 하는 활동 개념으로서의 여가라고 본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 여가의 개념에서 세 번째 뭐가 있었죠? 의식 개념으로서 여가. 의식 개념, 정신 상태죠. 의식이면 정신 상태는 어때요?
즐거움이나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태도나 정신 상태. 우리 머릿속이나 몸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의식 개념으로서 여가는 어떤 게냐? 즐거움이나 행복감이 있어야 되고요. 현대인이 바라는 여가는 자유시간이 아니라 자유정신으로, 즉 취미나 즐거움을 더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쁜 일정으로부터 심리적으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마음과 평화감이다. 내 의식이 마음이 편안해져야 여가를 했다고 다 느낄 겁니다. 그 자유시간을 누렸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 시간은, 의식으로 개념의 시간은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만족하고 이런 이렇게 마음의 평화가 있고 정말 여가 시간이 너무 즐겁다. 여가 시간에 해야 되는 게 모든 게 즐겁다. 그것이 의식 개념이고요. 네 번째, 가치 개념으로서 여가. 가치 개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렇죠. 자기 발전. 자기 발전을 위한 시간이어야 된다. 지금 얘기했듯이 자기 발전을 위한 시간이고요. 또 하나, 시간, 활동, 마음가짐 등에 국한된 개념으로만 받아들일 수는 없다. 여가에서 자기 개발 또는 자기 발전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빨간 걸로 밑줄 쫙 하겠습니다. 자기 개발 또는 자기 발전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 가치 개념으로서 여가다. 자, 의식 개념으로서 여가는 즐거움이나 행복감 있죠? 그 다음에 아까 마음의 평화감이 있었고, 가치 개념으로서는 자기 발전, 그렇죠? 자기 개발과 자기 발전이라고 해야 된다. 자기한테 어떻게 보면 이득이나 득이 있어야 되죠. 만족을 느끼는 거. 이런 것이 여가의 개념입니다. 자, 여가의 개념 4가지를 정리를 했었죠. 여가의 개념 4가지, 시간적 개념, 활동적 개념, 의식적 개념, 가치적 개념. 요거를 통틀어서, 자, 우리 시간적 개념은 자유로운 시간이라 했죠. 그렇죠. 활동은 자발적 활동, 의식은 즐거움이나 행복, 즐거움이나 행복, 그 다음에 마음가짐 상태, 정신 상태 좋다. 가치 개념은 자기 발전. 이게 합쳐지면 무엇일까요? 그것이 합쳐지면 여가의 정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가의 정의. 여가의 정의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가란 구속을 받지 않은 자유로운 시간인 동시에 자유로운 마음 상태로서 자기 발전을 위한 자발적 활동이다 라고 했죠. 앞에서 얘기했던 거 다 나왔죠. 자유로운 시간, 이게 시간적 개념이죠. 동시에 자유로운 마음 상태 어때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는 마음 상태. 이건 뭐죠? 그렇죠. 의식적 개념. 자기 발전 이거는 가치죠. 그렇죠. 가치적 개념. 가치 개념으로서의 여가. 그 다음에 자발적 활동은 그렇죠. 활동 개념으로서의 여가. 이 4가지가 다 나와 있어요. 정의에. 이렇게 여가의 정의는 앞에서 개념만 잘 이해하시면 정의가 여러분이 정리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시죠? 자, 여가에는 꼭 알아야 될 것, 개념과 정의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해야 될 공동체 게임. 오늘은 도미노 게임. 이번 시간엔 도미노 게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미노 게임은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죠? 해보신 분도 계시고, 보신 분도 계시고, 아니, 어렸을 때부터 많이 가지고 노셨을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게임을 우리 청소년들이나 성인들이나 하는 게임에 대한 이런 순서들이 있으니까 그 순서들을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부터 오리엔테이션부터 이렇게 쭉 해서 마지막 총평까지 어떻게 하는지 그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도미노 게임의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정신과 성취 의욕 함양, 성취 의욕 함양이 있고,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인간관계, 대화를 계속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시고, 그다음에 공동의 목적, 역할 분담, 규칙을 바탕으로 사회성 함양이 됩니다. 어떤 거를 구성할 건지 설계에 맞춰서 해야 그림을 나타내고, 나타낸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 역할 분담이 나눠져야 됩니다. 설계자가 있을 것이고, 조력자가 있을 것이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완성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순서에 맞게, 규칙에 맞게 해서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청소년 개개인의 지적 능력, 기획력, 창조력 개발. 참가자의 개개인의 지적 능력이 기획력이나 창조력이 개발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놀이 및 여가 체험 활동을 통한 정서적 휴식. 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체험 활동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함으로써 즐거움을 느끼고 자기 만족을 느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같이 하다 보면 진짜 성취욕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도미노 게임의 특성입니다. 도미노 게임은 어떠한 특성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별에 상관없이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가족끼리 하셔도 되고요. 뭐 어린아이부터 나이 드신 분이 아무 상관없습니다. 같이 어울려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참가자 모두의 개인적 아이디어가 반영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각자의 그 설계할 때 어떠한 의견을 내든지 반영이 돼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의견이 참신하다 그러면 그걸 반영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벤트적 연출을 통한 참여자 행복한 감동 부여. 이벤트적 연출이라는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그냥 도미노만 이렇게 하나하나씩 쌓아가는 게 아니라 계단도 만들어서 올렸다가 내려오게 하고, 그다음에 아니면 구슬을 통해서 딱 건드리면 구슬이 또르륵 굴러와서 떨어지게 한다든지, 아니면 깃대를 세워서 풍선을 터트린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이벤트 연출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앞에 있었던 개인적 아이디어를 듣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참여 인원에 제한이 없는데요. 없는 대신 장소에 맞는 인원을 선정하셔야 된다는 거죠. 장소가 넓다 그러면 그 인원의 수는 그만큼 필요하겠죠. 장소, 조그만 장소에는 한정되어 있는 인원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움직이다가 이걸 잘못 건드리면 다 쓰러질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개인과 팀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통한 다양한 표현 발산입니다. 개인이 하는 하나하나를 쌓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팀으로 이루어지는, 아까 했던 조력자나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나눠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창의력, 어떤 거를 만들어내느냐, 보여지는 것뿐만 아닌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서 같이 어필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하나씩 쌓아가는데 여러 가지 표현력이 발산된다는 것이죠. 게임과 교육의 결합을 통한 참가자의 성취 의욕 증진. 게임 형태도 될 수 있고요. 이것이 교육의 형태도 될 수 있습니다. 의미부여를, 교육에 관련된 의미부여. 혼자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럿이 같이 해야 되고,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이런 의미부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도미노 게임의 기대 효과. 도미노 게임은 어떤 기대 효과가 있나? 흥미. 그렇죠. 재미와 관심을 통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흥미가 있고요. 협동심입니다. 그렇죠. 같이 어울려서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아까 했듯이 각자의 역할 분담이 나눠져 있다는 것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은 대화, 상호 대화를 통해서 목적 달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만들어지는데 혼자 정말 내가 잘한다고 혼자만 해서는 안 되고요. 그 혼자 심혈을 기울 때 정말 오래 썼다 보면 힘들 경우가 있으면 다른 사람과 바꿔서 할 수 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죠. 커뮤니케이션이 꼭 필요하고요. 집중력. 이게 하나하나 쌓아 나가는 거는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잠깐 다른 생각하면 이게 정말 쓰러지게 되니까요. 집중력. 그 다음에 인내력. 본인이 실수할 수도 있지만 타인이 실수할 때 정말 용납이 안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누가 뭐 또 장난으로 던져서 그럴 경우에,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남 너무 잘 싸니까 칩을 툭 던져요. 그러면 쓰러지잖아요. 그러다가 싸움이 날 경우가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참을 수 있는 인내력. 네, 그렇지 못하게 옆에서 팀원들이 도와줄 수 있게 가로막고 정말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인내력입니다. 그다음에 공간 지각 능력. 예, 칩을 쌓아 나가는데 간격이 너무 벌어지면 안 되겠죠? 그 간격 그대로 유지하면서 쌓을 수 있는 공간 지각 능력입니다. 이러한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흥미, 협동심, 커뮤니케이션, 집중력, 인내력, 공간 지각 능력. 자, 하나씩 봅시다. 오리엔테이션, 게임을 할 때, 도미노 게임을 할 때 오리엔테이션은 무슨 얘기를 하냐? 도미노의 유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도미노의 부품 설명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도미노를 하나씩 쌓아야 되는지, 부품별로, 색깔별로 있는 도미노 어떻게 활용하는지, 계단은 어떻게 만드는지, 이거 깃대를 어떻게 세우는지 여러 가지들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유의사항 이건 꼭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많은 도미노를 쥐지 않는다. 왜? 하나 잘 많이 들고 가다가 하나 뚝 터뜨리면 쓰러지게 되니까 되도록이면 적당량만 들고 그것도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사람한테. 그다음에 작품을 넘어다니면 뛰어다니잖아요. 이 청소년들 할 때, 초등학생 할 때 이런 많이 쓰러졌어요. 그래서 초등학생 할 때는 간격을 많이 두고 하긴 하는데 이 뛰어다닙니다. 왜냐면 급하다고 이제 시간 됐다고 하면 급하다고 막 가져오기도 한다든지. 그래서 뛰어다니지 않고 천천히 걸어 다닐 수 있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연결 작업 시에는 진행자의 지시에 따릅니다. 왜냐하면 한 작품들이 각 팀마다 작품들이 완성됐습니다. 근데 그거를 연결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 연결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진행자하고 같이 맞춰서 해야 된다는 거죠. 일단 작품이 완성되면 연결 작업할 때는 맨 마지막에 연결되는 부분이 따로 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그 오리엔테이션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부품 하나하나 설명과 함께 어떻게 시작하나요? 유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면요, 설계 작업을 해야 됩니다. 준비 작업이죠. 가져와서 가져올 수 있게 이제 먼저 가져오는 게 아니라 설계 도면을 먼저 만들고요. 어떤 색깔의 도미노가 필요하고 어떤 것이 필요한지 다 설계 작업을 그림을 그리는 걸 같이 상의해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설계 도면을 구상하고 설계에 맞는 도미노 가져오고요. 팀 역할 분담, 이게 제일 중요해요. 설계자, 조력자, 완성자. 설계자는 나는 이 쌓는 거 잘 못하니까 이렇게 뭐가 필요한지 창의력을 개발해서 설계를 하겠다. 조력자는 뭐냐면 이 물품, 나는 못하니까 물품을 왔다 갖다 날려줄 수 있다. 색깔이 비슷한 무슨 색깔이 필요하다 그러면 갖다 주고 옆에서 도와주는 거. 완성자, 이거는 이제 진짜 집중력이 좋은 사람이 이렇게 하나하나씩 쌓아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혼자 완성자가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왜? 혼자 이거 다 쌓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와 침착하고 정말 집중력이 강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준비 작업 과정 한번 보십시오. 네, 보셨던 바와 같이 설계 도면이 있죠. 설계 도면에 색깔별로 그림을 다 입혀서 만들어 놓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실행 한번 해봅시다. 설계에 맞는 도미노를 쌓기 시작하죠. 이제 처음 단계에 쌓아나가기 시작하면서 도미노 연결 부분도 제작하고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 마무리까지, 그 다음에 정리할 것까지 다 보시면 됩니다. 자, 실행 단계 하나씩 쌓았을 때 완성된 것까지, 자, 다 같이 동영상 보십시다.
저 설계 도면에 맞춰서 하나하나씩 같이 쌓아가는 그림 보셨죠? 지금 만드는 과정은 이제 옆에 그 창의력 있는 아이디어 개발해서 만든 과정이에요. 필요한 만큼 주죠. 몇 개 한꺼번에 많이 주지 않고 딱 적당량에서 쌓을 수 있게 팁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견고하게 하나하나씩 쌓아나가죠. 정말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고 대단한 집중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게 하나만 건드려도요, 나머지가 다 쓰러지기 때문에 정말 잘 하나하나씩 잘 쌓아야 된다. 중간에 쓰러졌어요.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 이제 완성이 됐네요. 마무리 2개만 더 넣으면 됩니다. 하나, 둘. 아, 침착성 있게 집중력 있게 잘 쌓아놨어요. 각 팀마다 원하는 구성된 이제 그림들이 있기 때문에 그림을 완성될 때까지 이렇게 차분하게 침착되게 집중력을 발휘해서 하나하나씩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세 번째 줄. 마지막에 이벤트성이 있죠. 성. 이렇게 해서 이벤트성으로 보여줍니다. 지금 브릿지 다리 만드는 것도 저것도요, 본드로 붙여서 이벤트, 마지막 이벤트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팀마다 다 만들었다고 저렇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완성이 되면 어때요? 하나하나 완성되니까 보기 좋죠? 이제 마무리하고요. 우리 결과 발표 및 평가. 자, 마무리된 팀별 작품 만들어진 걸 이제 설명을 하게요. 팀장님들에서 설명하고요. 하이라이트 마지막으로 이렇게 쓰러뜨리는 겁니다. 도미노 쓰러뜨리기. 얼마나 멋있는지. 그 다음에 우수조 발표 및 강평까지 하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이게 쓰러질 때 너무나 기쁩니다. 환호성도 나오고요. 그걸 한번 다 같이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만들어진 걸 발표하고 했던 걸 보셨습니다. 자, 마지막 정리입니다. 도미노 게임 어때? 하시는 내용도 같이 보시고 오리엔테이션, 설계, 실행, 마지막 총평 및 결과까지 보셨습니다. 편안하게 그림 보시고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걸 여러분 다 같이 보시고 확인하셨습니다. 자, 이번 시간 또 다음 시간도 편안하게 볼 수 있는 동영상으로 같이 진행하겠습니다.